그래서 그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언어의 6가지 기능이 이제 분격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혼잣말 할 경우도 있잖아요. 혼잣말, 그렇죠? 혼잣말 할 경우도 있는데 그 혼잣말 할 경우도 그건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청자인 거예요, 맞죠? 내가 혼잣말 할 수 있잖아요, 혼자. 독백도 말하는 사람이 이꼴 청자가 되는 거예요. 화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화자가 청자가 되는 겁니다. 된다, 그거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정보적 기능부터 좀 이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적 기능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시적 기능이라고 했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에다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는 뭐, 이름을 다 붙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라듐이란 말 나와요, 라듐. 라듐 나오죠? 네. 이 라듐이라는 것을, 이게 이제 퀴리 부인이 발견했잖아요. 그건 아시죠? 퀴리 부인이 라듐을 발견했는데, 거기 한 10줄 정도 가면, 퀴리 부인이 라듐이라는 원소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라듐이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면서 결국은 이름을 갖게 됐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춘수의 꽃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별게 없었는데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면서 사물의 의미가 확정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거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12쪽을 넘기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이름과 사물의 의미의 삼각관계 이렇게 써놨죠? 네. 거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의미 삼각형이라고 돼요. 이걸 의미의 삼각관계 좀 길게 쓴 거고, 의미 삼각형이라고도 해요. 되게 유명한 그 도표입니다. 의미의 삼각관계를 다른 말로 의미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 사고, 이름, 사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미의 개념과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하고 점점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여기 이름이라고 썼어. 이름은 나무라고 쓰고 나무라고 쓰고 요 옆에 나무에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하고 여기에 이제 그 사물이라는 건 그런 거겠죠. 그리고 사고란 건 뭐냐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나무라는 말을 누가 이름을 해서 나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그럼 여러분 나무를 물론 이제 나무라는 형상을 보고도 그 나무를 떠올 수 있지만 누가 나무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뭐 고등어든 뭐 갈치든 이야기를 하면 떠올리죠, 머릿속으로. 네, 연계. 그게 사고예요. 그 사고라는 말이 뭐 교통사고 사고가 아니라 생각이란 생각. 여기 사고라는 것은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뜻 아닙니까?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관계를 의미 삼각형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글을 여러분이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의 맥락들의 그 의미를 따져가는 거. 그러니까 사물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시적 관계에서는 이 언어의 어떤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 수시르가 말하는 언어의 사회성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더 집어넣어서 의미의 맥락들을 써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적 기능, 지시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면 그 사물의 개념이 형성된다. 그 여러분 교재 211쪽을 좀 보세요. 211쪽에 아까 나둠 밑에 좀 밑으로 한번 쳐보세요. 나둠 퀴리브인 나둠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거기 있죠. 인류의 지식이라는 것은 거기 찾으셨어요? 예. 밑으로 한번 쳐보세요. 인류의 지식이라는 것은 인류가 깨달아서 알게 되는 모든 세상에 대해 이름을 붙이는 작업에서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면서 의미가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사물의 의미가 확정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의미의 삼각관계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가면 철수라는 사람이 그 밑에 있죠. 나에게 친절하면 좋은 사람이어서 그를 친구로 생각하고 다정하게 철수하고 넘겨보세요. 부르지만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어때요?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냥 그놈이라고 호칭을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의미를 통해서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써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름이라는 게 의미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뭔가에 대해서 좋은 추억이 있으면 그 단어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좋아. 근데 제주도를 갔는데 막 뭐 안 좋은 일만 막 생겼어 만약에. 그럼 제주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올 수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우리는 뭐 홍콩 가면 너무나 좋아. 근데 난 홍콩 가서 막 소매치기 당하고 뭐하고 나쁜 추억만 있으면 홍콩에 대한 추억이 나쁘겠죠.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언어의 뭡니까? 지금 정보적 기능, 지시적 기능. 그런 예를 여러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출적 기능을 한번 보세요. 거기 212조. 이거는 이제 표현적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정서적 기능이라고도 해요. 그 밑에 있죠? 그래서 그 속담에 어에 다르고 아에 다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211쪽에 마지막 줄에 이런 거 나오죠. 우리가 장구한 역사 이런 말 할 때 자앙구한 뭐 자앙구한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5천년 7천년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앙구한 역사.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이 동화 같은 거 읽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 거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겠죠? 장을 길게 읽는다고 해서 5천년이 뭐 6천년 7천년 안 된다. 대단히 길게 느낀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5천년의 역사 이건 아시잖아요. 한반도가 한민족이 213쪽 보세요. 여기 보면 또 어떤 말 나오냐면 네 번째 줄 뭐 찝찝 이렇게 혀 차는 소리 있죠? 애구 의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문자로 표현하기가 안타까워할 때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됐어 라고 할 때 찝찝이라고 썼다고 해서 이게 내 생각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 않나요? 뭐 우리가 이렇게 막 혀를 차잖아요. 그런 거나 뭐 또는 애구, 의학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 내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써놨냐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유명한 식구 있죠. 삽나부이가 껴 가실 때는 뭐 하다가 영변의 악산 진달래꽃 뭐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뭐 하다가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이 뭐라고 그래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근데 사뿐이를 이야기할 때 뭐 뭐 하면서 뭐 무겁게 안 읽죠. 사뿐히 이렇게 읽잖아요. 가볍게 읽는다는 거죠. 가볍게. 사뿐이 같은 신앙생활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표출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표출적 기능이라는 것은 정서, 표현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좀 감이 오세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장구안이라든가 뭐 사뿐이라든가 그런 그 또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뿐이가 나오면 여러분은 다른 뭐 무거운 장엄한 이런 표현들이 시에서 나온 걸 찾아가지고 쓰셔도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김소월의 예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다른 걸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시 속에서 찾으시던가 아니면 또 인간의 감정들 특히 이제 이 감정들은 여성어의 특징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언어와 생활을 배우시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서 이제 막 쓰시면 쓸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쉬운 것 같지만 예, 말씀하세요. 예. 이번에 잠깐 이제 예. 제가 지금 정보적 기능이든 예. 표현적 기능이든 예. 문화적 기능이든 간에 예. 지금 주어진 문제는 예. 6가지 기능에 대해서 교재 방송 내용을 요약하는 그래서 내용 요약하라는 거죠. 여기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도 되는 내용 아 여기 있는 문구를 잠깐만 여기 있는 문구를 요약하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요약하게 하면은 근데 여기서 근데 문제는 각각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예를 제시하시라고 써요. 그러니까 얘만 새로운 얘기를 제시하고 아니, 내용은 인용해 당연하죠. 내용은 그대로 하고 하고 네. 인용해 그렇죠. 내용은 당연히 인용을 하죠. 예. 그다음에 새로운 예, 내용 그렇죠. 내가 만드는 내용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내도 새로운 내용 되고 무조건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내도 여기 되고 있는 얘 말고.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내도 되고 예를 들어- 시나 이런 걸 내가 찾아서 거기서 찾아와도 되고 이제 그거 새로운 당연하죠. 예시를 여기 책에 없는 것만 그렇죠. 새로운 하면 될것 같아요. 예니까 새로운 네, 시나 그러니까 뭐 정보적 기능에서 예. 여기 예를 나무 나중 두 개를 들었잖아요. 예. 다른 걸 그거 집어 말고 예. 들으면 되죠. 예. 그렇죠. 다른 걸로 그렇죠. 다른 예를 듣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죠. 꽃을 든다. 네, 그렇죠. 꽃을 그 꽃을 든 자동차 음. 많잖아요 우리 뭐 네.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쓰는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그렇게 쓰면 이게 어떤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시르의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약속 이런 이야기를 막 집어 넣으면서 쓰는 그러니까 예시 거예요. 전에 일단 기능에 대한 그 네. 요약을 조금 하고 그렇죠, 예시를 그렇죠, 하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갑자기 오면 그 우리가 제가 얘기할 때 사전 그게 없이 우리가 운동 없이 그냥 자유형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작업을 어느 정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으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다 쓸 필요는 없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쓰시면 된다고. 라듐을 예를 조금 쓰시고 그다음에 그런 거와 관련돼서 이 소실의 언어의 사회성을 이야기하고 그런 예들을 쓰시면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 표출적 기능은 나는 시에 대해서 쓰고 싶다면 시를 읽다 보면 막 감정이 들어간 감정들 있잖아요. 막 눈물 흘리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그런 예를 하나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도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이겠죠? 김소월 여기서 예를 들었는데 뭐 한용운의 예를 들든 뭐 다른 김수영의 예를 들든 그 작품 속에서 인간의 어떤 감정의 깊이 이런 걸 찾았으면 돼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렇죠? 인용하는 말이 너무 많은 건 인용은 60% 넘어가면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인용을 하는 말 자자 인용을 그러니까 옮겨 쓰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옮겨 쓰는데 그러니까 한 단락 이내에서 옮겨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그거를 출처를 밝히면 그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옮겨 쓴 다음에 거기에 내 말을 좀 더 붙이는 거죠. 여기서 옮겨 쓰기만 하지 않고 옮겨 쓴 다음에 이런 내용은 이런 거다. 뭐 예를 들어 소실의 이야기를 집어넣는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살을 붙여야 되겠죠. 옮겨 쓰기만 하지 말고 뭐 이건 어느 책에서 이 글과 생각에서 옮겨 인용 쓰면은 점수 안 나오겠지. 아니요 나오죠. 아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인용을 하는데 인용을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밑에다 입력 주소 각주는 알잖아요. 네. 주소 각주를 누르고 나서 어쩌고 인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 내용은 뭐 소실의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된 뭐 내용이다라든가 이런 말 몇 가지를 집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인용만 딱 하지 말고 몇 줄을 쓰라 이거죠. 그 어차피 주석을 다 달아야 되는 주석 안 달고 참고 문헌이 어차피 이 교재가 되는 건데 굳이 주석을 아니 교재도 인용을 할 때는 주석 당연히 달아야 주석 돼요? 다는 거죠 당연히. 그 이름 아니 근데 아니까 그건 확실해요. 교재 내가 이 교재는 참고 문헌으로 해주면 네, 돼요. 교재 그냥-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그러니까 근데 교재를 지금 질문이 교재는 뭐 주석 안 다냐? 교재 주석 다는 게 맞아요. 교재를 했어도 그럼 이걸 인용할 때마다 거기다 주석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달아야죠. 친구들은 다 이런 아니 교재 주석 다는 게 맞다니까요. 참고문헌에 하나만 쓰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적고 거기다가 여기 바로 옆에다가 달아야 돼요. 옆에다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입력 주석 각주는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는 거죠. 이거는 이 누구 책에 저자가 어떻고 이런 걸 당연히 달아야죠. 그런 거 그러니까 밑에다 다는 거예요. 옆에 밑줄을 다는 게 아니고 각주 다는 건 아시잖아요. 각주로 달라는 거죠. 각주로 다는데 이제 이거 말고 내가 뭐 다른 걸 좀 인용하면 또 더 좋겠죠. 그러니까 꼭 이것만 인용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내가 이거와 관련된 소시르의 언어학 책을 한번 뭐 이렇게 인용을 하면 거기 좋은 말 되게 많아요. 언어의 사회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인용을 하셔서 된다는 거죠. 교수님 근데 예. 학교의 레포트 같은 경우는 예. 그 여기 있는 내용을 하더라도 각각 각줄 안 달아도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참고 문헌만. 그거 가지고 감점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다른 거에서 뭔가 논문 쓸 때는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 네, 저런 논문도 아니고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네.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학교에서 잠깐 학교에서 하더라도 그거를 인용을 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게 각주를 달아서 왜냐면 그걸 안 달면 이게 물론 여기서 책을 썼겠지만 그걸 써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고문을 다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어떤 사람은 몇 페이지 어느 쪽을 인용하고 어떤 사람은 몇 페이지 이게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주를 다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내용도 빨리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명령적 기능 있죠? 네. 213조. 뭐 이 정도면 포인트 제가 잡아 드리는 거니까. 그 명령적 기능은 말 그대로 명령하는 거죠.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거. 근데 이게 또 재밌어요. 명령적 기능이 뭐가 재밌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집에서 되게 가부장적인 남편들은 물 좀 떠와 이러지도 않고 물 이거죠, 물. 그럼 이제 알아서 이렇게 갖다 줘. 그렇죠? 그런 분도 지금도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부드럽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밑에서 넷째 줄 보세요. 목이 컬컬한데. 있죠? 목이 컬컬한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남편분이 목이 컬컬한데 그러면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이러고 이럴 수 있어. 뭐 이거 뭐 어쩌라고. 물을 좀 가져오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유식한 말로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 화용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용론. 말할 하자에 쓸 용자에 논. 화용론.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화용론을 연구한 사람 되게 많아요. 팔이야? 팔. 화용론. 말하는 화자잖아요. 화용론. 화용론. 활이 아니고 화용론. 네. 이거 말하는 화자 할 때 화용론이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는데 너무나 다리가 아파. 저기 나무가 보이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저기 나무가 소나무가 세 그루 보여요. 그러면 돼요? 쉬었다 가자는 뜻인데 좀 센스가 형광적인 사람은 저기 소나무가 두 그루가 있네요. 이러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조폭 형제가 딱 그 형님이 나와가지고 날씨가 야 창문이 열렸다 그냥 그랬어. 근데 얘 창문이 열렸네 네 형님 이러면 제떨 날아가겠죠? 그럼 뭐예요? 빨리 문 닫으라는 소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명령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명령적 기능이라는 것도 뭐다? 화용론하고 연결.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소풍을 가요. 근데 비가 온다. 그래서 내일 소풍 가. 비가 온다 이러고 내일 소풍 가는데 비가 오면 뭐예요? 내일 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시를 막 쓰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시를 쓰고 싶은데 비가 온다. 그럼 시 잘 써져요? 안 써져요? 안 써져요. 비가 오는데 안 써져요? 비가 오면 잘 써지지. 비가 오고 술 마시는데 비가 오고 밤 12시도 넘어가면 그냥 줄줄 나오죠. 그냥 외로워서 안 써질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술 한잔 진전적이네. 감정이 여기 근데 시인 이제 좀 더 공부하시면 비가 오면 잘 써진다니까. 맞아, 막. 1학년이라서 그래 1학년. 그래. 비가 오면 우산이 고파. 그러면서. 자 하여튼 그 이야기가 엄청 길어지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명령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 자 명령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쓰는 것도 명령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명령적 기능은 뭐 해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것만 명령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남편이나 아내는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면 시험 싫어해. 문제가 그래요? 그런 거는 이런 대화법을 요즘 명확하게 말하는 그래요? 그게 좀 보여요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 좀 하여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화용론적으로 그렇다 이거니까 알겠어요. 그걸 여러분 생각해. 그럼 네가 떠먹어라. 알겠어. 이게 요즘 젊은이들 세대야. 그렇잖아요. 그럼 또 달라고 하면 되지. 왜? 자, 네, 되셨죠? 네. 여기 넘어가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14쪽 넘어갈게요. 일단 여러분이 각각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니까 친교적 기능. 이거는 이제 상황적 기능이라고 해요. 상황적 기능.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상황적 기능. 친교적 기능은 상황적 기능인데 이거는 이제 뭐 영어로는 페이지 펑션이라고 좀 어려운 말 나도 써요. 적어놨어. 자, 나도 강의 때. 그러니까 상황적 기능은 뭐냐면 자 밑에 이제 다른 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꼭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이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자 보세요. 자 말 들어보세요. 학교를 가는데 여러분이 아는 어르신을 만났어. 그럴 때 있죠. 중고등학교 때 어르신이 학교 갔다 오는 중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지 않아요? 만났어. 그럼 얘 학교에 갔다 오는 중입니다.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아니 교복 입고 가고 있는데 당연히 학교에서 오지. 그러면 학교에서 오지 어디서 와요? 이러면 돼요? 그 말의 의미는 그냥 친근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뭔 말 이해 가세요? 그럼 아저씨 한번 해보자 얘기요? 네, 그러니까 그걸 친교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 이해 가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잖아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밑에 이쪽 예문에 네, 네. 어디 가세요? 그랬어요.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밑에 철수로구나. 학교 갔다 오니 아니 어디 가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학교 갔다 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잖아. 근데 학교 갔다 오니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동안 잘 지냈니? 뭐 이런 뜻이겠죠. 인사.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한 척하는 거네. 그렇죠. 친한 척 하는 거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친한 척 하는 거. 친한 척 아는 사람. 네, 그러니까 아는 척하고 친한 척하고.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친한 척 할 때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안다고 일찍 오네, 늦게 오네. 이건 조금 나를 관리하는 느낌. 예, 뭐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다.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친한 척하네. 관심이잖아요. 또는 연설문 할 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쓰, 대통령들이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친애하는 근데 친애한다는 게 뭐 친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의뢰 붙이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그런 스토커인가? 그런 것들이 수고했어. 근데 일찍 왔네.
아 이제 많이 친해지셔가지고 아 진짜 친교적 기능입니다. 이런 거를 쓰는 얘기야. 저 진도 좀 나가야 되니까 친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상황적 기능이라 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나온 걸 쓰셔도 되고 여러분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좀 말을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을 내가 길에서 만났을 때 의례적으로 하는 표현 이런 것들이 친교적 기능이다 이렇게. 여기 있는 걸 여러분 그대로 인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용을 하시려면 각도를 달고 안 하려면 내 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하나라도 제가 알고 저도 20년 공부했어요. 방송도. 근데요, 네, 만약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인용을 안 하고 뭐 이렇게 명령적 기능 같은 경우에 네. 뭐 말이란 말을 듣는 사람 뭐 듣는 네. 상대방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부터 그 숙제줄까지 해서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한단 이게 말이에요. 요약을 해도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그걸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알려드릴게요. 인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틀이 여기 있잖아요. 만약에 이 내용을 쓰면 그런 내용에서 이 내용에서 재인용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돌려서 약간 썼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쓰면 그 내용을 재인용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같이를 안 달아도 뭐 아니. 달아야 돼요? 아니 요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 바꿔버리거나 그러니까. 조사를 바꾸거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내 말이 그 아니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조사 자 의견들이 이게 다르신데 그 조사를 바꾸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다른 과에서는 그걸 이제 허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문학과에서는 그런 걸 되게 따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이 내용을 재인용한 거라니까 그 내용을 그래서 인용에 글쓰기에서 그게 맞는 거예요. 토대는 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네 맞아요.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말로 아니 그 리포트 내용 중에 그냥 글로 저는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이 내용은 뭐 교재를 보고 요약했다. 요 정도 문장만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자자 의견이 분분해. 이게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인용을 하면 내가 완전히 독자적인 걸 쓰지 않는 이상은 그 내용을 인용이라고 쓰는 게 좋다니까. 그렇게 넘어가세요. 지금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럼 밑에다가 그 인용한 거를 인용했다고 써요. 네, 그러니까 각각 달고 그다음에 페이지 214 네, 제인용. 그렇죠. 네. 쓰는 게 자, 그냥 밑에다가 뭐 저. 자, 진도. 처음에 1, 2, 3, 4 달고 밑에다가 1번, 2번. 자, 이 지역 방송 너무 많은데. 이거. 지역방송 그죠? 1번 밑에다가 자, 자. 바로 줘야 돼가지고. 자, 되셨죠? 네. 자, 진도 지금 이거 다 끝나버려 이렇게 가면.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화적 기능. 지금 이 정도면 제가 포인트를 빨리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메타적 기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메타적 기능이란 말이 되게 자 보세요. 이거는 방송에서는 이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근데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메타. 이거 설명드릴게요. 메타란 방송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타라는 게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영어로 about이에요. about.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타 언어 이런 깊게 거는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메타 언어. 뭐라고요? 깊게 생각해서 나타나는 그런 거. 아니 깊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메타 언어는 예를 들어서 물은 뭐예요? 그러면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원자의 합물이야 이런 게 메타 언어. 전문적인 언어.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해요. 춘부장이 뭐예요? 이런 거 그런 게 메타 언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지금 1학년에서 잘 모르시는데 나중에 올라가면 메타 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메타 소설. 그러니까 소설에 대한 소설. 이게 대표적인 내일 가서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상의 소설들이 메타 소설이에요. 이상의 뭐 날개라든가 뭐 종생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메타 소설이거든요. 메타란 말을 메타가 뭐 1m, 2m 그 메타가 아니에요. 메타. 메타란 거 어바웃의 뜻이에요. 그럼 쉽죠. 어바웃 모르는 분 있어요. 영어 아무리 몰라도. 어바웃은 알잖아요. 업무에 대하여. 그죠? 대략 이거 아니야? 네. 아니 어바웃이 그거는 이게 다죠. 어바웃 다음에 숫자가 나올 때 이 영어를 좀 하셔. approximately 뭐 이런 식으로 about 다음에 뭐 2 second 이런 식으로 하면 대략 뭐 몇 초 이럴 때는 쓰는데 이 about은 그냥 뭐뭐에 대하여로 많이 쓰죠. 됐죠? about 2 minutes 하면 대략 2분 뭐 이렇게 되지만 자, 네, 그렇죠. 저도 영어 좀 합니다. 자, 그래서 됐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메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메타 언어는 뭐뭐에 대하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말을 통해 새로운 말을 배우고 자 오른쪽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건 넘어갈게요. 세 번째 줄. 자 여기 줄 주세요. 춘부장은 남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그 춘부장에 대해서 남의 아버지라고 쓴 거죠. 그게 메타. 이제 이해 가요?
춘부장이 뭐예요? 춘부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이게 메타. 그러니까 메타노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쉽게 설명드릴게. 국어사전에 여러분 용어를 찾으면 막 설명해놨죠. 네. 다 메타노. 자세한 분석이라. 네, 그렇죠. 국어사전 보면 이거는 뭐냐, 뭐 이거는 뭐냐 다 설명 나오잖아요. 그게 메타노. 그러면 이해가 좀 쉽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써놨잖아요. 영어의 father는 우리말에서는 아버지란 말이다. 그러니까 father가 뭐냐?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다. 맞잖아요. 그런 게 메타언어라고. 그리고 또 아까 지금 물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물 H2O는 물이라는 것은 일상의 언어이지만 밑에 보세요. H2O는 과학의 언어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물이 뭐냐라고 하면 수소. 여러분 H2O 모르시는 분 있어요? 물이라는 게 수소 산소 하나하고 수소 두 개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맞죠? 네. 이 H2O 아닙니까?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 물론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학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물이 죽음도 되고 정화도 되고 막 그러겠죠. 문학으로 들어가면. 맞잖아요. 장엄년이 막 물속에 빠져서 지금 죽음이 됐는데 다시 연꽃이 피어가지고 뭐 태어나서 그럼 또 재생도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해져. 이 문학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져. 근데 이제 그 메타 언어라는 의미 자체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든지 공부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깊이 들어가면 재밌어요. 자,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진도 나가야 될 게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미학적 기능으로 가도 되겠죠? 6번. 관어적 기능 다 했고, 6번째 미학적 기능. 즉, 파고잖아요. 1번, 2번, 맞죠? 그 다음에 3번, 4번. 잘 따라오세요. 이제 미학적 기능.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미학적 기능, 미가 아름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학적 기능은 이게 이제 같은 말의 시적 기능, 이퀄 시적 기능이라고 써보세요. 미학적 기능 이퀄 시적 기능이요. 그러니까 주로 시에서 많이 쓰는 기능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 막 써놨는데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그 네 번째 줄 내려갔어요. 끝에 말도 화장을 한다. 말도 화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야 바둑이 있죠. 바둑이야 순이라고 말하는 경우 어떤 거냐? 그러니까 두 글자, 세 글자, 두 글자가 앞에 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어서 앞에 온다는 게 아니라 두 글자, 세 글자가 어때요? 여러분들 바둑이야 순이가 좋아요? 순이야 바둑이가 좋아요? 바둑이야 순이가 좋아요? 아, 되게 일반적으로 두 글자, 세 글자가 좋다니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좀 예를 들어서 사과, 복숭아, 사과가 좋아요? 사과와 복숭아가 좋아요? 사과와 복숭아가 더 좋아요. 들기가 적은 거. 그러면 더 쉬운 거. 여러분 톰과 제리 있잖아. 톰과 제리. 톰과 제리 모르시면 없죠. 제리와 톰이 좋아요. 톰과 제리가 좋아요. 실제로 제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제리와 톰이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작은 글자가 앞에. 근데 이게 또 이제 재밌어져. 뭐가 재밌어지냐?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봐요. 여러분 옛날에 그 드라마 최수종 나온 거 아들과 딸 엄청나게 인기 많았죠. 네. 요즘 재방송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재방송 하는데 아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딸과 아들이 맞잖아요. 이게 되게 남성 중심적인 언어. 그러니까 딸과 아들이 원래 맞는데 그 아들이 더 중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딸 뭐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아들 그때는 아들 딸 안 쓰죠. 그때 아들 딸이라고 그랬던 거 아들 딸이 아니 딸 아들 그런데요, 딸과 아들하면 발음하기가 조금 살짝 무슨 어감에 살짝.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꼭 그건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원래대로면 하나 둘인데 그 발음상도 있지만 남성 중심적인 바탕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나라 언어 자체가 장인 장모, 신랑 신부 이렇지 신부 신랑 이렇게 안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게 요구할 때 이런 놈 이럴 때만 이 앞에 납품만 써. 그렇죠? 레이디스 먼저 나오는 레이디스. 예, 그러니까 영어는 레이디가 먼저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영어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이야기가 복잡해지는데 레이디스 퍼스트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이 바이킹족들이 이 노략질 많이 했어요. 영어의 그 족속들이 어원으로 가면 노략질 많이 하니까 총으로 이제 막 쏘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걔네들이 여자들 앞에다 쫙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게 청바지로. 예, 진짜로. 저는 영문학 박사잖아요. 다 우리 그런 공부해요. 그게 원래 뜻이. 그리고 여자들 결혼해도 미세스 브라운 씨하고 결혼 브라운 여사. 우리나라에는 그러진 않잖아. 우리나라는 그러나요? 자기 성을 막 바꾸진 않잖아요. 근데 영어는 다 바꾸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맨 있죠, 맨. 이것도 재밌는 거, 맨.
자, 여기 보세요. 맨이 남자라는 뜻이죠. 인간이죠. 남자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진짜로. 아, 인간이라는 네. 맨이잖아, 맨. 자, 왜 여러분 왜 우먼인 줄 아세요? 왜 우먼? 이게 원래 영어로 움 플러스 맨이에요. 이게 자궁 달린 남자라는 뜻이에요. 이 um이란 여기에 WO하고 MAN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다음 또 더 재밌는 건데 이 이야기는 끝도 없어요. 펄슨 있죠, 펄슨 사람. 아들마다는 뜻이 아들마다. 펄슨은 알죠. 써니 아들인 거 알죠. 네. 아들 이 딸만 퍼도터란 말 있어요. 퍼도터 영어에 벌써. 없죠. 그래서 영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영어가 되게 여성 중심적인 그게 아니라니까. 영어를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상적으로 보면 아 영어가 훨씬 더 좋은데 이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자 그다음에 또 보세요. 그다음에 이게 또 재밌는 게 우리가 노래할 때 개굴 노래를 한다. 그다음에 아들 손자 며느리 사고요. 보세요. 아들 손자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제일 뒤에 있죠. 네, 뒤에 있어요. 네? 며느리 손자 아들 이렇게 안 하잖아. 아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도 둘둘 셋이긴 한데 자 보세요. 둘둘 셋이긴 한데 이것도 남성 중심적인 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맞잖아요. 여기 보세요. 아까 아들과 딸을 보면 이거 물론 이제 어감상의 의미도 있겠지만 아들을 앞에 썼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딸 구별 말고 이렇게 나와야지. 딸, 아들 이렇게 네,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것이 여성 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면. 그런데요. 그래서 처음에 생성될 때는 정자랑 남자가 구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 3개월이 지나면 남자와 여자가 3개월이 아니고 100개월이 6개월인가 그쯤 되면 6개월? 남자와 여자가 아니 근데 왜 그게 그거는 여기랑 뭔 상관이야. 일본에 저기 우먼이 자궁 달린 맨의 남자가 뒤에가 하니까 남자니까 그 남자의 앞에 있는 우먼이 안기 붙은 게 그거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너무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고 영어 어원적으로 생물학 강의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건 아니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넘겨보세요. 자자 지역 방송 말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이 대꾸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돼요. 216쪽 보세요. 216쪽에 대꾸 있잖아요. 첫째 쪽. 216쪽 지금 말 따라오겠죠? 대꾸를 이루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밑에 나오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난 비끈만한 거 보세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다음에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다음에 비끈 거 보세요. 님은 품어 원래 이제 말은 해야 맛있다라고 써놨는데 왜 이 말을 썼는지 몰라. 님은 품어야 맛있다. 하여튼 어쨌든 고기는 씹어야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말은 해야 맛있다. 보통 이제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대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학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여기 안 나오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 우리가 보세요. 김삿갓 알죠? 김병현. 김삿갓이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쓰냐면 이제 길을 가는데 어떤 선비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자 뭐라 그래요? 월백 이게 한자 월백 이거 보세요. 얼마나 대꾸가 멋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월백, 설백, 천지백하니 이렇게 한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달이 있고 제가 시간이 없어 한자 안 써서 달이 있고 눈도 있고 천지가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만약에 대꾸를 하라고 딱 이야기했어. 여러분 같으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뭐라고 쓸 것 같아요? 누가 월백, 설백, 천지백하니 땅땅땅땅땅땅이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달이 뜬 날도 눈이 온 날도 예. 대꾸. 다 개고생이다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대꾸를 이야기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자 김병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기가 막혀. 산심, 수심, 객수심이라. 이게 뭐냐면 산도 깊고 깊을 심자 알죠? 산도 깊고 물도 깊고 나그네의 근심도 깊구나. 객수심. 나그네의 근심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이거를 그냥 순식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문학의 또 매력 아닙니까?
그거 알아야 나오지. 우리 책찍어 보면 우리도 나오겠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쓰라는 건 아닌데 아니 듣고 소리만 나면 그러니까 돼. 큰 소리 나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월백, 설백, 천지백 하니 근데 여기다 이 말 이상 쓸 게 없잖아요. 산도 깊고 네. 물도 깊고 나그네의 근심도 깊구나. 위에 건 누가 말하고 이거는 지나간 나그네가 선비가 말한 거죠. 그것을 받아쳐서 이제 김사과 시 김정희 다 멋있잖아요. 얘는 김사과 하나 네, 배우는. 하나 배우시죠. 네. 저는 우리 방송에서만 이야기 안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예들을 한 번씩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충분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는 여러분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제가 말 안 해도. 예를 들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정보적 기능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에 대한 용어의 소시르 언어학적인 이야기를 좀 쓰면서 설명을 해. 예를 들어 제주도 출신 이렇게 있잖아요. 제주도 방언에 대한 이야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막 쓰시면 돼. 예를 들어서 뭐 길게 쓸 거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할게요. 표출적 기능이라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묵직한 어떤 시어의 표현들 이런 걸 찾아. 또는 뭐 색깔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 쓰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명령어의 기능은 직접적인 말보다 돌려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예를 한번 찾아보시고 됐죠? 그 다음에 친교적 기능은 이야기했잖아요. 어디 갔다 오니 뭐 이런 그 서로 친할 때 하는 예를 한번 쓱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관어적 기능은 메타 기능 나오잖아요. 국어사전 잘 모르겠어. 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 국어사전 집에 있어. 아니면 국어사전도 없어. 네이버 국어사전 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뭐 지우개 하면 어쩌고 저쩌고 뭐 쓸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몇 개 쓰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 네이버 국어사전. 그 다음에 미학적 기능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말에 앞에 있는 게 짧고 뒤에 있는 게 긴 게 맞는데 그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남성 중심적인 어떤 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야기 이런 것도 좀 쓰면서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찾아서 쓰는 것도 다 각주자예요. 아니 찾아서 쓰는 거는 아니 그 찾아서 쓰는 거는 이제 그 각도를 달 필요 없는 게 뭐 국어사전에서 내가 이거 쓰거나 이런 것들은 그 뭐 만약에 국어사전 그대로 하면 네이버 국어사전 참고 이 정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독자적으로 쓰지 않았으면 내가 뭔가를 했으면 그냥 그 정도만 쓰면 돼. 네이버 뭐 국어사전 참고 그 정도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참고문헌에 요 글과 생각하고 뭐 네이버 국어사전 뭐 이런 거를 좀 쓰면 좋겠죠. 아니면 한 권 정도 더 하고 싶다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소시르의 일반 언어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소시르의 일반 언어학. 거기 보면 되게 자세히 나와. 이런 지금 이야기들. 이런 기능들이 쓸 거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수시류의 일반 언어. 그러니까 아니면 그걸 못 찾겠다면 국어학개론을 찾으시면 이 책에 그 소시르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나 소시르 모르겠다. 소시르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국어학개론을 도서관이라는 데 가보세요. 그러면 이 국어학개론을 하는데 소시르가 안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소시르가 언어 박사예요? 언어학에서 프랑스에서 언어학 전공자 박사예요. 소시르 프랑스에서 출신이에요. 하여튼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건 1학년 2학기 때 배우실 겁니다. 그 소시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죠? 아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야 멋진 유머였습니다. 자,